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P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이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 AP는 엑시노스 2500의 강력한 경쟁 제품이 다 나옵니다. 바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입니다. 최근에는 아이폰 16을 통해서 애플의 AP인 A18 칩도 나왔습니다. 그 A18이야 운영 체제가 iOS로 구동되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진영 칩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 애플 AP에서 특징은 급 나누기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 모델에는 A18이, 프로 모델에는 A18 프로 칩이 탑재됩니다. 이 A18과 A18 프로 칩은 모두 6코어 CPU,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GPU 구성만 A18 프로가 6코어로 그 A18 5코어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죠. 전작인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의 한 세대 구형 칩인 A16 바이오닉스를,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A17 프로를 탑재했던 게 애플입니다. 일반과 프로 모델의 AP를 A18로 통일한 이유는 그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디멘시티 스냅드래곤 공개를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 갤럭시 폰에 탑재될 AP가 어떤 게 될지가 칩 발표와 함께 간접적으로 시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칩들은 모두 3나노 AP죠.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삼성 3나노 2세대 노드에서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되는 분위기입니다. 수율 때문에 제때 양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 디멘시티 9400과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는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제작됩니다. TSMC의 마지막 핀팩 노드인 3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거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 3나노 수율 부진에 따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의 S25 전량 탑재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거밍치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거밍치 예측 이후에 나왔던 게 바로 디멘시티 AP가 등장했는데요. 디멘시티 9400이 뛰어난 성능으로 삼성의 갤럭시 폰 탑재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도 다양했는데요. 이 퀄컴 칩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있었고,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와 디멘시티 9400이 엑시노스 2500과 함께 탑재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퀄컴 칩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세 개의 칩이 함께 탑재되거나 아니면 스냅드래곤 8 4세대 AP가 전량 탑재되는 가운데, 대부분 탑재되는 가운데 디멘시티 9400이 일부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엑시노스 2500은 탈락하는 분위기로 보면 이 진짜 디멘시티 9400이 삼성폰에 탑재된다면 이 디멘시티 9400이 갤럭시 폰의 터줏대감 AP격인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의 빈틈을 비집고 얼마만큼 탑재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미디어텍이 삼성 스마트폰의 AP 추가 탑재를 노리고 삼성의 디멘시티 9400 가격의 특별 할인을 제안한다는 유명 팁스터의 업로드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가려운 것을 긁기 위한 디멘시티의 미디어텍의 의도가 담긴 것이죠. AP 인수 가격을 좀 낮춰야 갤럭시 폰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디멘시티 9400이 명실공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퀀텀 점프를 통해서 최고 AP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디멘시티에 대한 평가도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선 것만도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디멘시티 9400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요. 10월이 바로 코앞인 만큼 팁스터 업로드를 통한 다양한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GFS 아즈텍 루인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디멘시티 9400이 애플의 A18 프로를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상한 것은 안드로이드 진영 경쟁사인 퀄컴 AP의 전작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에게는 앞서긴 하지만 소폭 앞서는 정도의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GFX 아즈텍 루인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애플의 iOS보다는 안드로이드 진영 칩셋에 더 우호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디멘시티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디멘시티 칩은 9300부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에피션트 코어를 버렸습니다. 모두 고성능 코어인 P코어, 퍼포먼스 코어만으로 칩 구조를 짰는데요.
그래서 열 방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디멘시티 9300 같은 경우는 발열 이슈도 이전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성능 코어만으로 구성된 게 바로 이번에 나오게 되는 디멘시티 9400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AP의 그 전력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삼성과의 협력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삼성은 일전에 저전력 모바일 디램인 LPDDR5X에 대한 검증을 미디어텍 AP와 함께 진행해서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력 효율이 중요한 기기에 주로 탑재되는 저전력 D램이죠. 이 D램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게 삼성의 전략인데 미디어텍이 디멘시티를 통해서 삼성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웨이보나 이번에 나온 GFX 아즈텍 루인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디멘시티 9400이 일취월장했고 스냅드래곤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 또 애플과 비교할 경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AP 수준이 될 것이란 게 내용의 뼈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갤럭시 S25를 통해서 디멘시티 칩이 대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삼성과 미디어텍 간 협력은 앞으로 더 내밀한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AP를 공급해온 미디어텍이었지만 이제는 고성능 AP도 더는 삼성 퀄컴에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탑재로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입니다. 디멘시티 AP가 탑재되면 삼성으로서는 이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는 기존 3세대 AP보다 최소 25%에서 30%가량 비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당장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 노드에서 제작되고 퀄컴의 자체 CPU 아키텍처인 오라이온을 처음으로 탑재하는 AP입니다. 특히 TSMC는 3나노 가격도 인상했죠. 이 퀄컴 입장에서는 AP 가격을 올릴 유인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디멘시티를 끌고 와서 스냅드래곤의 가격 인상을 잦아도록 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깝깝한 형편인데요.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은 단계 회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같이 함께했던 그 마칩 개발도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마칩의 활용을 두고 네이버와 삼성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부각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칩의 성능이 기대만큼 안 나온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악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AP 경쟁사의 분발을 지켜봐야만 하는 삼성의 소가리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 5세대 AP 같은 경우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도 2나노에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AP 설계 실력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 양쪽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앞으로 다시 치열한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